안녕하세요. 고변의 상속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미운 자식도 조금은 물려줘라. 유루분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 중에 내가 더 좋아하는, 나한테 더 잘하는 자식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 아이에게는 좀 더 물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자식놈한테는 하나도 물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반면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셨다면 다른 자식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나름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장남 선호 사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장남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면 좋겠는데 욕심 많은 장남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게 뻔합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민법에 있는 유루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유루분의 정의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라고 아주 어렵게 민법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냥 아무리 미운 자식도 조금은 물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얼마나 물려줘야 될까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입니다. 그럼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은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전통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1977년도에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까지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자, 유루분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유루분은 유언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남한테 전부 물려주라고 유언을 했어도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루분만큼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유루분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사후에 자식들 간에 분쟁을 일으킬 불씨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이 유루분을 고려해서 상속 재산을 분배해야 돼요. 물려줄 재산이 현금이거나 분할하기 쉬운 것들이라면 상속 재산의 분배가 쉽겠지만 부동산, 채권, 특허권 이렇게 그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야 되는 재산들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한 상속의 경우에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모여서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장남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하려고 할 때 차남이 유류분을 주장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유류분권은 사전 포기는 불가능하고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만 포기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셋째, 유류분권은 3순위 상속인에게까지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은 조카들 이외에는 아무런 상속인이 없습니다. 삼촌은 자기가 좋아했던 큰 조카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경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다른 조카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조카는 삼촌에 대해서 4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한쪽에 몰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 유류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과 10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지나도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실상 1년 내에 유류분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유류분은 유언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고변의 상속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